안녕하십니까. 생각고민 에스크로 대표 정인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하면서 경제 상황을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PD님 질문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뉴스를 봤는데요. 이제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리를 내린다고 하고 뭐 그렇게 말들이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금리를 내리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작년에 미국의 연준이 3차례나 금리를 인상해 버렸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달러 유출을 우려해서 한 번밖에 못 올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 한 번도 사실은 올리기가 되게 싫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뭐 엄청 좋다, 뭐 실업률이 낮아졌다 얘기하지만 실업률이 낮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임금은 안 올랐어요. 그리고 물가 상승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여러 가지 산업 구조적인 측면,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 인구 구조적인 측면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 구조와 인구 구조적인 측면이 어떻게 됩니까? 내수가 줄어들고 소비 시장이 위축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는요. 그죠? 실업률이 이렇게 줄었는데, 그죠? 그럼 미국 경제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장단기 국고채 이런 채권들 금리 역전 현상,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론 같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유발했던 부실 대출의 존재, 이것이 사실은 잔액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1조 1천억 달러, 그죠? 1.1조 달러 정도, 우리나라 GDP보다 못 미치는 정도가 촉발이 됐던 건데, 지금 그 잔액을 추산해 보면 한 2조 2천억 달러,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서 85%가 미국의 잔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 부실 대출이 있고, 그걸 CLO라는 형태로 기업 유동화 증권 형태로 지금 유통이 되어지고 있다. 이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킬 우려는 높은 것이다라는 것이다. 미국은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감히 1년 이내에 어려워질 것이다. 조금 더 미국이 버틴다면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저는 올 연말이 고비가 되지 않겠는가. 내년 트럼프 집권기 앞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트럼프가 될 것이다. 뭐 미국이 유례없는 호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예측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되기 힘든다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런데 뭐 제 예측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겠죠. 근데 미국 경제는 분명히 어려워질 겁니다. 트럼프가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고 지가 대선에서 재선이 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경제는 어려워질 것이고, 미국의 경제를 어렵게 했던 대통령 유례 없이 다 낙선했다라는 거는 통계가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금리가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고, 외화 유출을 꺼려가지고 미국이 지금 오히려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이고, 지네들도 저희가 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 미국을 빼고 뭐 일본도 이미 위기에 접어서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거는 사실이고, 제가 예전에 한 달 전인가요? 독일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독일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유럽 경제 중에 특히 또 중에서 브렉시트 때문에 그 영국이 탈퇴 움직임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경기를 끌어내리는, 그죠? 완전히 물귀신이죠, 그죠? 빠져 죽기 싫은데 계속 귀신이 잡아 당기고 있어요, 그죠? 귀신이 아니죠, 실제로 다 이 원인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다. 우리는 특히 우리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 부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 한번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40%라고 얘기합니다. 40%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국가 부채라는 개념은 좀 틀리죠. 왜 틀려요?